2030 세계박람회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지자체의 홍보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구민 홍보단을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엑스포 실사단 방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슈피플에서는 부산시청 조유장 본부장을 만나 실사단 방한 준비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지역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부모 70% 이상은 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지자체의 유치 홍보전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구민 홍보단을 만들어 그 열기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드시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남구 청사 안에 망국기가 뿌려집니다. 구민들도 힘찬 함성과 함께 세계 국기를 흔듭니다.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구민 홍보단이 구성됐습니다. 남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홍보단 이름은 다온단,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온단은 구민 2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홍보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유치휴가를 설명하는 자리에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엑스포 3차 프레젠테이션에 연사로 참여하고 이날 홍보단 명예단장이 된 캠벨 에이시아 양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다온단의 출범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세계에 알려서 반드시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남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온단 화이팅입니다. 남구는 실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낡은 표지판과 도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또 대학로에 설치된 미디어월과 미디어 보드에도 유치기원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구는 청사 민원실에 엑스포 유치 홍보전을 만들고 남구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남구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은 물론 대표 음식과 공예품 등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방문하는 기간엔 남구 곳곳에서 예술마당도 펼쳐집니다. 다음 달 4일은 평화공원에서 전통공연이, 대연동 삼성아파트 일원에선 거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있는 힘껏 다 열심히 해서 꼭 부산에서 유치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 세대 대표로서 MZ 세대에게도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 많이 알리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요즘 부산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월드엑스포 유치인데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2030 엑스포 추진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실사단이 4월 2일부터 7일까지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인천을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준비 사항은 어떻게 잘 체크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확정이 됐고요. 네. 인천공항을 들어와서 서울에서 일정을 하루 반 정도 보내시고 바로 이어서 대부분의 일정을 부산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동 경로는 사실상 그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오면서 우리 국토의 여러 모습들을 보시면서 부산까지 도착을 하실 겁니다. 그 부산에서는 어떤 세부 사항들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사우디 리야드부터 이제 실사가 시작되었고, 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부의 의지,
두 번째가 개최 도시의 역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국민적 열망. 요 세 가지가 아마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도 또 정부와 함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단 방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그 부산의 매력과 개최 단위성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국과 차별화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쟁국 대비 우리 대한민국 부산이 가지는 가장 차별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면 정부와 부산시, 기업 이 세 주체가 한 팀이 돼서 지금 홍보나 교섭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엑스포가 산업 전시의 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K 컨텐츠를 강력하게 좀 보여줘서 우리 부산이 가장 적합한 도시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후입니다. 사실은 4월 첫째 주가 또 부산이 가장 기후적으로 아름답고 또 온화한 기후이기 때문에 경쟁국 대비해서 또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최근에 아프리카 3개국 순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오셨는데요. 동행하시면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개발 협력 사업들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물론 남아공, 레소토, 앙골라 이 3개국이 저희가 알기로 경쟁국에 조금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섭 활동을 시작을 이번에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오히려 한국 쪽에 긍정적인 이미지나 긍정적인 여론들이 더 많다는 것을 16개 국군의 참여 분위기 또 시민들 참여 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버스 랩핑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티커를 달아서 시민적인 열기 또 홍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사 전부터 이제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한다면 부산 또 대한민국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요. 도시 지표도 상당 수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매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하자는 나라들도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또 투자 유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차원에서 봐도 새로운 이 공급망 문제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들이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금 또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국제 교통망 확충에 관련된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덕 신공항 그리고 북항에 개방되어 있는 그쪽 구역에 대한 것도 한번 둘러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사항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가덕 신공항도 우리가 이때까지 이 정부와 함께 논의한 바와 같이 2030년 전에 안전하게 24시간 공항을 새롭게 개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그 2단계 구역이 실제로 우리 엑스포가 열릴 개최 장소의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두 이전도 2023년 말까지는 부두가 운항이 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부두 이전 작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사단이 왔을 때 충분히 증빙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그 실사단 방문이 11월 투표에 해운국 투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실사단 방문에서 부산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유치 결정을 짓는데 좋은 그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각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 실시합니다.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필요한 평가라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3% 일부 학생만 실시하던 교육부 주관 학업 성취도 평가는 부산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시험에 대한 압박, 학생 줄 세우기라는 등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평가 결과가 잘 나와야지 압박을 받지 않고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하나가 아무리 생기부에 기대되지 않는다 해도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부산학력개발원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000명의 학부모 중 72%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0%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력 수준을 알 수 있는 평가가 그동안 부족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보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긍정의 이유인 반면 성취도 평가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학력보다 다른 능력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또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 등이었습니다. 교직원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학부모보다 더 높았습니다. 교직원 2,300명 중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절반에 그쳤고 32%는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에 대한 부담을 꼽았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학기 초에 실시해 맞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교사들을 위해선 평가에 대한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 위반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헬멧도 쓰질 않아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몇몇 오토바이도 과속 운전에 특히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달 수요가 늘면서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그만큼 늘었는데 신호 위반 등이 이어지면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1월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에 탄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 시설물과 부딪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0년 1,562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1,349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상자도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19명에서 26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찰은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행으로 이어지며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사망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높아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이동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단속이 가능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 명문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노조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명문초등학교 현장에서 7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문초등학교는 3월 새학기에 맞춰 개교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지연 등으로 개교가 5월로 미뤄지면서 신입생 240여 명이 인근 인성교육관 울림마루 임시교사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오피스텔 상가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상가 안 점포 4곳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담뱃불씨가 쓰레기로 옮겨 붙으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방역 상황이라며 그동안 유지되던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2년 5개월 만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엑스포 유치 협력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20개 학교를 협력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들은 범시민 유치위원회로부터 학교당 1,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산 유치 퀴즈 대회 개최와 해외 학교와의 교류, 그리고 홍보 관광지도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예산 30억 3천만 원 규모로 일반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 중점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부산시 주력산업 및 뿌리기업,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등에 해당하면 평가 시 최대 10점의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중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제 재개로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축제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멈추거나 축소했던 봄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부산 바다축제와 불꽃축제, 비축제 등 부산의 봄부터 겨울을 만끽하는 축제들도 예고됐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관광 재개에 발맞춰 부산시는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관광객을 모으는 여행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시는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산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전세기형과 숙박형으로 관광객을 모으는 여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광객이 100명 이상 될 경우 400만 원, 150명 이상일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에 1박 이상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관광지와 차량, 식사 등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도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해 여행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에 그런 인센티브 제공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모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관광 FIT식으로 지금 거의 여행을 다니지 단체 관광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기존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결국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또다시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더할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15일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국제 크루즈선이 부산항을 입항하는 등 지역 관광업계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힐루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사상구가 사상구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사상구는 매년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대상인 어린이집이 현재 재원아동 감소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91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 1명당 9,000원을 규모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14일 이기대공원 입구 옹벽 경사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구는 공원관리요원을 투입해 100리터들이 공용마대 75포대와 산업 폐기물 등 약 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한편 저희 BTV는 전날 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영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선 수용구보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동의안을 가결하고 광안 3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안 등 의견 청취안 2건을 찬성 의결했습니다. 한편 손사라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으로 오는 4월 초 있을 세계 박람회 실사단 방문과 관련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은 지난 7일 제24기 자동차를 아는 주민교실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자동차를 아는 주민교실은 안전운전과 차량 점검 관리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견학으로 구성돼 위기 상황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밀락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홈앤 패션반 강사와 수강생들이 다회용 컵용 친환경 컵홀더를 제작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부소방서는 15일 고향 발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기부금 내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부산 강서소방서는 15일 강서소방서 녹산 119 안전센터 차고에서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19 구조대원과 녹산센터대원 28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거가대교와 녹산 국가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 물동량 증대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해 대원의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8일 관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용호 3동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9일 고독사 위험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시니어 돌봄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하고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월 16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 약속을 잡으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